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구구절절한 살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드리고 있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요령들을 짚어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쾌히 답변을 해주시는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자, 오늘도 여러분들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코인 얘기는 다 끝나셨으니까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코인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것도 또 굉장히 소중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개인 파산이다, 뭐 개인 회생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뭘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 얘기도 아닌데 뭐 그리고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얘기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파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자, 파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파산 제도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자기가 빚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빚이 자기의 재산보다 많을 때, 네. 이때 이제 그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이 안분으로 나눠 갖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책이라는 게 있는데 면책을 받으면 이제 탕감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서. 네네. 네. 이제 파산을 그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목적은 또 따로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네. 이게 뭐냐면 흔히들 뭐 뉴스나 이런 사회면에서 많이 나오는 게 빚이 뭐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네네. 이런 사례들이 이제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게 파산 개인 파산 제도를 활용을 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라가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빚이 과다하면 그 사람이 평생 그 빚을 안고 간다는 것도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느 법원이 여기에 관여해가지고 채무를 탕감시켜줘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뭐 종류도 있겠죠. 파생의 종류에도. 파산. 네. 파산의 종류에도.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이제 너무 자기 수입에 맞지 않게 네. 이제 과도한 소비를 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네.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소비자 파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업자 파산이라고 해서 파산을 이제 영업자 파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자기 파산을 자기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본인이. 자기가 신청하죠. 네네. 자기 파산. 채권자가 아니 얘는 안 되겠다. 얘는 파산이라도 시켜서 얼마라도 건져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비자발적 파산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종류를 나눠볼 수는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본인이 뭐 소비를 했던 영업을 했던 사업을 했던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돼버리면 네. 이제 파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처음 한 건데 돈을 받아야 할 분이 다음은 얼마라도 건져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파산 신청을 한다는 건 또 처음 들은 네, 얘기예요. 그걸 채권자 파산이라고 하고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하죠. 네, 그런 네.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네.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겠죠. 파산 관제인이라고 이제 법원에서 선임을 해줍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산은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면책은 또 뭡니까? 일단 파산할 때 면책 신청이 같이 들어갑니다. 네. 같이 들어가는데 엄연히 파산하고 면책은 다릅니다. 이제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을 다 가져가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100원 받을 게 있는데 파산 재산이 얼마 안 돼서 채권자들끼리 나눠 먹다 보니까 100원에서 한 50원 건졌다. 네, 나머지 50원은 못 건진 거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네, 이를 이제 법원이 재판으로서 그 50원에 대해서 면책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면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 빚을 졌다고 해서 네. 뭐 이게 생활할 수 있는 여력까지 다 갖고 가는 건 아니군요.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돈은
네.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네. 나머지를 갖고 최저 정리를 생계비하고 네네. 뭐 6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 네. 뭐 이 정도는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안분 배당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예. 네네. 그러면 만약에 뭐 세금이나 벌금, 무슨 퇴직금 이런 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파산 같은 거는 불허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 국가에서. 법원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뭐 말씀드릴 게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좋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다 파산했다고 해서 다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끝까지 쫓아오는 게 있어요. 네. 세금, 세금. 그다음에 벌금, 네. 그다음에 타인을 뭐 길거리에서 뭐 폭행해가지고 그 사람에 네.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은 면책이 안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자영업자들 이 부분들은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임금하고 퇴직금은 면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파산하시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임금하고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걸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는 법률적으로 형을 산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임금을 안 주면은 근로기준법이 위반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세금은 이제 평생 따라다니겠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제 파산을 준비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이제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금을 먼저 이제 그분들한테 직원들한테 이제 지급을 빨리 하셔라. 이제 이렇게 저는 조언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이제 파산을 신청한 분을 A라고 보고 네. 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을 보증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분을 이제 우리가 B라고 하면 네. A가 파산해서 면책 끝났다. 만약에 네. 그럼 B도 내가 보증 쓴 사람이 파산해서 면책을 받았으니 나는 거기에 보증 쓴 사람이니까 나도 면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파산은 파산 신청한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해 주신 분 있잖아요. 친구한테. 네네. 그다음에 연대보증 쓴 사람들. 네. 이분들은 그 빚진 친구가 파산 면책해서 끝났다 할지라도 자기는 갚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그렇군요. 돼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도 별도의 파산 절차를 밟아야 따로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예, 따로 받아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네요. 이런 예, 것들이. 이런 건 잘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 있죠. 네, 잘 모르고 그냥 귀찮으니까 예, 에이 예. 될 대로 돼. 예, 뭐 설마 그럴 수 나까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피해 보겠어. 뭐 이런 경우 있는데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책 불허 사유 아까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네. 면책 불허가 사유도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이제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말씀드릴 게 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면책을 안 시켜주지만 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법에는 재량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면책이 원칙은 안 된다는 거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요. 네. 자기가 파산하기 전에 자기 재산을 숨겨요.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또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자주 그러죠. 예, 어차피 파산할 건데 뭐 재산을 좀 뭐 자기 먼 친척 이름으로 이렇게 옮기거나 이게 이제 발각이 되면 파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 예. 파산이 안 된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다 조사합니다. 네. 일단 파산 관제인이 이제 변호사 중에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요즘은 선임이 되는데 그 파산 관제인들이 정확히 봅니다. 그 약간 이상한 현금 거래 같은 거, 네. 뭐 또 짜고 친 뭐 지급 명령 이런 거 대부분 걸러냅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가 이제 그거예요. 그 누구가 자기한테 지급 명령이 들어왔는데 네.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채권이 없는 채권인데 이제 지급 명령을 막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파산관제인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걸러냅니다. 그렇게 허튼 수를 함부로 쓰지 마시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도박
막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채무 부담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면책에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이제 예. 재산이 이제 현재 줄었을 예. 때 그래서 파산 같은 거 하면은 뭐 해외여행을 언제 몇 번 갔다 왔냐 이런 것까지 다 써서 내야 됩니다. 네. 카드 같은 거 많이 쓰면은 불리하겠네요. 그렇죠. 신용카드 같은 것도 다 체크합니다. 네. 그런데 뭐 아무튼 법원에 재량권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사람을 살려주려고 만든 제도이니까 네. 그 사람이 그렇게 규칙 사유가 크지 않다 하면은 이제 파산하고 면책을 시켜주지요. 근데 너무 웬만하면. 심하다. 네. 이럴 경우 아니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파산 면책이 됩니다. 예.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에 포함이 되니까. 예. 자, 또 어떤 게 포함이 되죠? 네, 다른 것은 이제 기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개인 파산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고요. 네. 개인 회생은 이제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에는 다시 못 해요. 이제 7년 지나고 해야 됩니다. 파산 받은 사람이 또 파산 받으려면 7년 지나야 돼요. 네. 회생하신 분이 이제 다시 면책 받으려면 이제 또 5년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네. 예,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나 더 강조하자면 이런 게 있으면 난 파산도 못 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 이제 파산 관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특수한 사정, 특정 네. 사정을 어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파산 관제인께서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미리 짐작을 해서 네.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이유에서 그렇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이런 파산 제도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네네.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네. 그리고 정 안 되면 죄송합니다. 법조인이 쓸 말은 아닌데 배째라 하셔도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살고 봐야 됩니다. 네네. 채무자라고 해서 다 도덕적으로 무슨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몰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람 죽으란 법 없습니다. 네. 예, 그냥 배째라고 하십시오. 배째라고 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고 파산, 뭐 개인 회생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그 말씀 드리려고 일부러 주제를 파산으로 정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확 와닿는 표현을 써주셔갖고 정말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예. 또는 뭐 배째라. 예.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서 본인이 살아야 가족도 다 돌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신 거죠. 살아남으시면 네.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뭐 가책이 있거나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남한테 돈 빌리고 못 갚으니까 그 자랑은 아닙니다만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 국민 세금으로 구해준 사실 알고 계시죠, 국민 여러분들? 네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제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막자. 첫 그렇습니다. 번째.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게 하자. 예. 또 세 번째,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이 정도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는 보장을 해준다. 예. 한 6개월 정도는 보장을 해주니까요. 아무튼 주변에 실력 있는 분들한테 상담하시고 파산도 또 실패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피곤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의 도움을 받아라. 네, 도움 받으십시오. 네. 법률 구조공단 뭐 이런 데 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외국인도 이게 가능합니까? 예, 원래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네. 영업을 하시는 그다음에 장사를 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외국 국적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도 이제 파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사람의 모든 채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관련되어 있는 채무, 네. 대한민국 안에서의 채무
이것만 이제 면책이 가능하고요. 네. 조금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빚에 대한 개인 빚에 대한 문제, 채무에 대한 문제인데 네. 아주 명쾌히 잘 쉽게 예. 풀어주셔서 고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당부의 말씀이나 다시 한번 꼬집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사람 죽으란 법 없다는 거 꼭 네.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파산을 신청했을 때 그 채권자들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채업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계속 시달리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있죠. 네네. 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산하고 회생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 파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그 부분을 넘겨가야 되는지, 그다음 대한민국에서 그럴 때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놨는지, 네. 또 그 절차를 이제 우리가 그 파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힘이 네네.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다음 주에 좀 말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산과 그리고 회생 절차 가기 전에 네. 어떠한 결과 이제 일들이 예, 있는지에 예. 대해서 또 말씀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네. 자 오늘 좋은 얘기 또 우리 생활에 밀접한 얘기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